서울에 봄이 왔다. 억압적인 유신 체제가 무너지자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했다. 학생들은 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를 요구했다. 유력 정치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오랜만에 정치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너무나 짧았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군을 장악한 신군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고 주요 정치인들을 연행했다.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의 집권기도에 저항했다. 그러나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이들의 저항은 열흘 만에 참혹하게 끝났다. 공식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만 166명. 이 유혈 사태는 한국 현대사의 치명적인 상처가 됐다. 전국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김대중은 군사재판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또다시 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신군부의 수장 전두환이 대의원 2,525명 중 2,524명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일순간 모든 사회 분야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사회 정화의 슬로건이 내걸렸고 대규모 숙정이 이어졌다. 군사시설인 삼청교육대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3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수용됐다. 이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고 12.12가 나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유신체제의 그 연장이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간접선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되고 하는 게 그게 전부 유신 그 체제 밑에서 정권을 그대로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그 최규하 대통령이 결국 물러나고 결국 군부가 정권을 잡고 나간 게 그 뭐 유신의 일종의 연장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집권 세력은 국내에서 결여된 정당성을 외부에서 찾았다. 전두환은 김대중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새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의 첫 회담 상대가 됐다. 이 자리에선 자유주의 진영의 특별한 유대가 강조됐다. 레이건은 축배를 제의했고 전두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인됐다. 레이건 집권 초기 냉전 체제는 다시 강화됐다. What if free people could live secure in the knowledge that their security did not rest upon the threat of instant U.S. retaliation to deter a Soviet attack, that we could intercept and destroy strategic ballistic missiles before they reached our own soil or that of our allies? 레이건은 83년 신년사에서 스타워즈로 불리는 전략 방위 구상을 발표했다. 레이건에게 냉전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싸움이자 선과 악의 투쟁이었다. 레이건은 소련과 대대적인 군비 경쟁을 벌여나갔다. The difference is essentially in that others sought to manage the Cold War. Reagan sought to end it. And he wasn't going to end it by losing it. Reagan's view was very simple. He told me in just these words,
I don't want an arms race, but I can assure you that if there is going to be one, we are not going to lose it. (84년) LA 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미소 냉전의 대결 구도가 다시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미국은 무자헤딘을 통해 대리전을 전개했다. 20만 명의 게릴라를 미제 무기로 무장시켰고 초현대식 스팅어 미사일도 제공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그랬던 것처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소련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군비 경쟁과 동시에 대소련 경제 봉쇄 정책을 펴나갔다. 이 시기 소련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점점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It included economic warfare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including driving down the price of oil so as to reduce Soviet wealth, so to speak. It included deliberately deceiving the Soviet Union by selling the Soviet Union bad technology. 소련의 지도부는 노인 정부로 불릴 만큼 노쇠해 있었다. 제2의 스탈린으로 불리며 18년간 소련을 지배했던 브레즈네프의 죽음은 공산주의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혼자가 아니었다. 레이건은 그의 정치적 동지인 대처와 함께 이념적인 공세를 강화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몰락을 확신했으며 자본주의 진영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제창했다. The march of freedom and democracy, which will leave Marxism, Leninism on the ash heap of history as it has left other tyrannies which stifle the freedom and muzzle the self-expression of the people. 레이건과 대처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5공화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화공업 구조조정과 시장 논리에 따른 자율화를 추진하며 박정희 시대의 국가 주도 경제 전략에 일대 전환을 꾀했다. 70년대 말에 와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구조도 복잡해지니까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종합공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 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고 또한 종합공업의 그 부실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부득이 그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지향하고 시장 주도로 민간에서 경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본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 오름세만은 반드시 저지하고야 말겠다는 것을 경제 시책 중 가장 으뜸 가는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줄기차게 추구할 방침입니다. 5공화국 출범 초기 물가 상승률은 무려 42.3%에 달했으나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추진한 결과 물가 상승률은 3%로 떨어졌다. 물가가 그렇게 이제 딱 잡히면은 이제 모든 게 달라지죠. 우선 사람들이 덜 급해집니다. 그전엔 돈을 조금 수준에 들어오면 이게 뭐 내일 모레 몇 달 후에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걸 빨리 어디 써야 된다. 뭐 부동산 투기고 말이죠.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실물이 좋다 이러죠.
그런 거 그걸 완전히 바꿔놓고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위 시장 경제가 그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1986년 국산 자동차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되면서 한국 경제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조립 생산으로 시작한 전자산업은 미국의 소형 가전시장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반도체도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 Now here is how the American market looked about 7 years ago. The Japanese dominated all kinds of products from low-priced items up to the high-priced goods. But then the Koreans and the Taiwanese went and captured the transistor radio market in America because the Koreans have much cheaper labor in Japan. Same thing with clock radios, and the same thing with low-priced audio goods. Moving right along. Yeah. This is the low-price microwave oven category. The same thing, it's going Korean. Those tiny little tummy TVs, color TV. This is the battle line right now. The 13-inch color television set right here. Samsung and Gold Star are just about to, maybe they have got this category. They are challenging, but they have yet to dominate the larger color television, the larger microwave, the videotape recorder, and the Koreans, however, are just starting to sell VTRs. Cars back here. Now you'd think they'd have a ways to go on cars.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무역 분쟁도 한국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이 시기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는 429억 달러에 달했고 일제 상품의 수입 러시 속에 미국 제조업체는 위기를 맞았다. 일자리를 잃은 미국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일제차를 부수는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1985년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미국 달러화의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일본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평가절상했다. 이 결과 세계 경제는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조 호황 시대를 맞게 됐다. 85년 9월 21일에 프라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미국의 달러가 이 다른 나라의 화폐에 비해서 평가 절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 금리도 엄청나게, 국제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 버리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더 떨어졌어요. 그 기름값이 한동안은 10불 이하로도 내려갔었습니다. 80년 초에 34불 하던 기름값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라자 협정 이후에 다른 나라 돈은 다 달러에 비해서 평가 절상을 하는데 우리는 또 까꿀로 평가 절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해서 외채왕국이라고 하던 나라가 86년서부터 우리가 국제수지의 흑자를 보게 된 겁니다.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이용해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었으며 86년엔 처음으로 31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한 세대에 걸친 고도 성장의 결과 드디어 자립 경제에 도달했음을 상징했다. 안정화 시장이가 물가 잡히고 물가 잡히니까 시장 경제에도 할 수 있고 또 물가 잡히니까 개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개방에 따라서 또 이 우리 국내 자원이 그 비교 우위 있는 쪽으로 이제 배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토끼 3마리 다 잡는 거죠. 예, 무슨 물가가 안정되니까 수입을 개방해도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는 거지.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은 잘 되고, 그러니까 국제 수지도 개선. 그러니까 그 86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수지가 처음으로 흑자가 됐거든요. 그건 처음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적인 그 일이죠. (1980년대) 들어 북한은 자력갱생 경제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김일성은 독자 노선을 추구한 지 23년 만에 소련을 방문했다. 그의 목적은 새로 등장한 소련 지도부의 의중을 탐색하는 것과 그동안 악화된 무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But the Soviet Union, which had been North Korea's primary patron, grew weary with the North Koreans and demanded that the North Koreans begin repaying the Soviets for accumulated debt. So starting in the mid-1980s, resources which had been flowing from the Soviet Union to North Korea began flowing in the other direction. North Korea was paying back more to the Soviets than it was getting. It also ran into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ound this time. 김일성은 소련에 이어 동유럽 7개국을 방문했다. 사회주의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독 체코 등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기대와는 달리 동유럽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폴란드가 그 변화의 태풍의 눈이었다. 1980년 레닌 조선소 전기공 출신의 바웬사는 자유노조 연대를 조직해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요구했다. 폴란드 공산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이들의 요구를 억압했지만 폴란드에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점차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갔다. We didn't know whether the Soviet Union was going to attack Poland or not, because the Polish people, having been inspired by John Paul II, Pope John Paul, were in a very independent mood, and they challenged the authorities. So Poland was basically the key to everything. If Poland could be made to fall, the communist government could be made to fall, the rest of it could come tumbling down, like the dominoes or the building block. 동유럽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물가 폭등으로 궁핍해진 국민들은 공산 정권에 대해 공공연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식 중앙계획경제 40년에 남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생산성 침체와 빈곤의 평등뿐이었다. The central planning system was already being seen as a failure compared to the more market-based system. And the divisions in Western Europe and Eastern Europe opened up the same way that they did o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is showed, really proved how these different systems operated, much to the demonstration of the failure of the central planning system. 1980년대 김일성, 김정일의 수령 유일 체제는 극에 달했다. 그들의 조상까지도 우상화의 대상이 됐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딴 건물과 동상들이 무수히 세워졌다. 이런 우상화 정책은 극도의 경제 침체를 불러와 이 시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80년대에 들어서니까 한국하고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런 과정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일꾼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라가 10년 안에 망한다. 예. 특수하면서 재임내기 지금 방침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 곤란하다. 김정일한테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정일이는 조국이 있고야 경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하는 놈들 전부 다 이거 문제가 많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추진한다. 그 중에 하나가 서해 관문 공사였다. 서해안에 간석지를 마련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한다는 의도였지만
이 공사는 기울어가는 북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계획에 없는 무슨 순천 비난론 공장이에요. 사리원 가리비료 공장이에요. 남포 관문이요. 예? 남포 관문 만들어 놓고 지금 잘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홍수 피해도 나고 그러잖아요. 전혀 홍수 피해를 이제는 없는 그런 시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관문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계속 보거든요 지금. 예? 예. 점점 커져가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이었지만 그는 무사했고 대신 수행했던 관료 17명이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에게 우호적이었던 미얀마 정부마저 즉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유엔에서 이 제3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를 해서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외교 역량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교를 여러 나라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또 더구나 86 아시아 경기대 88 올림픽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외교를 더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버마 장군가 좀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것을 뭐 어느 정도는 정보계통의 보고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줄까지는 우리가 예측 못한 것이죠. 예.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던 84년 9월 서울이 물에 잠겼다. 60년 만의 대홍수로 190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한은 그들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는 호기로운 제안을 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쌀, 의류 등 구호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남한에 수해가 나서 김일성이가 이제 그 소위 헛기침을 한 거죠. 뭐 자기네들 식량도 모자라는데 이제 남한을 돕자. 아마 다분히 그 심리적으로 하나의 심리전이 일어나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제시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 아주 흔쾌히 받자 말이죠.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는 모두 13차례의 남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분단 40년 만에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남북대화가 이룬 첫 가시적인 성과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단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오공화국 정부는 경제성장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정치력 회복에 나섰다. 폭력에 의하지 않고 현정 절차인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후임자에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정부를 이양하는 선례를 보이는 것은 비단 본인의 개인적인 꿈을 달성하는 영광임과 아울러 우리 정치사의 발전에도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제야운동권도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민청년 의장을 하면서 그것이 제야민주화운동
세력에게 굉장한 논쟁을 가져오게 되고, 여하튼 그걸 계기로 해서 문화 영역, 종교 영역, 언론 영역을 포함해서 정치 영역까지 83년도, 84년도에 걸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광범한 자기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대항전선이 이제 명료하게 되기 시작했죠. (1985년) 제도권에서도 신민당이라는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졌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해금되면서 이런 움직임에 바람을 일으켰다.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의 쟁취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들은 창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신민당의 승리로 개헌운동은 극적으로 확산됐다. 위기를 느낀 5공화국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고, 이후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간 민주 인사들에게는 살인적인 고문이 자행됐다.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은 상처를 더 줬던 것은 전기고문과 물고문, 이거 할 때는 빨가벗기거든요. 빨가벗겨졌을 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가벗김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 이런 게 참 치욕스러웠고요. 박정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침묵하고 있던 중산층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권에 대한 항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돼 갔다. 모든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합의 개헌은 한치의 진전도 이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또다시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는 전두환의 발표는 결정적인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시위의 전면에 떠올랐다. 중산층, 중간계층에서 경제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서 자신들이 존중받는,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추대되고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Then the letter was delivered. I think Choi Kwang-soo was there and an interpreter, and they read it to President Chun. And he didn't say much of anything. And then I emphasi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at a crackdown not take place in places like Busan, where it was getting violent. That would be bad for Korea, and it would challenge the American South Korean security arrangement. 부산에서는 비상계엄설이 나돌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 굴복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산업화 시대의 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사실 87년의 6월 항쟁은 그때 어디서 불쑥 솟아온 것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이어지는 동안에 역대 정권의 그 학정이라든가 탄압에 맞서서 저항했던 세력들의 힘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분출된 겁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그 기록할 만한 그런 그 민중 투쟁의 역사고, 또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도 이 군사 지배의 그 도끼가 이제 한풀 가시고 민주주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축제처럼 시작됐다.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까지는 16년의 세월과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전 정권에는 결여됐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취임 직후 노태우는 냉전시대의 대결 외교를 끝내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북방 정책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다. 이거 아주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선언이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 소련 사회 내부의 모습은 거의 파국에 가까웠다. 소련 지도부의 불안정도 계속됐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지 2년 뒤에 그의 후임인 안드로포프 역시 사망했고, 그 1년 뒤에는 체르넨코마저 세상을 떠났다. 전임자에 비해 상당히 젊은 54살의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총서기가 됐다. 그는 정치 개혁부터 시작했다. Раз мы говорим, что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 прошлом, и главный урок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народ был выключен из процесса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и процесса выработки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то сегодня через политическую демократию, а мы о ней говорим, через прессу и все другие вещи, через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ы должны включать этот народ. 페레스트로이카라 불린 그의 개혁 정책에 소련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다. Дроб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Ну куда? Перекройки территорий. 소련의 중앙계획 경제는 이미 실패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농업에서의 극도의 비능률 역시 고르바초프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였다. 미국의 대소련 곡물 수출 금지 조치도 소련의 식량 부족을 가속화시켰다.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소련 국민들은 소비재 부족에 시달렸고 언제 동일할지 모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By the end of the 1980s, the communist system was facing a massive financial crisis, a massive environmental crisis, a massive loss of morale, a massive loss of faith in itself. Then the Soviet Union, which had entered a period of stagnation, started to enter a period of political reform on the one side under Gorbachev, but a deepening economic crisis simultaneously. 소련의 재정 능력은 이미 사회주의 동맹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동유럽의 각 나라에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났다.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미소 냉전 구도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87년 6월 레이건은 분단된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섰다. There is one sign the Soviets can make that would be unmistakable, that would advance dramatically the cause of freedom and peace. General Secretary Gorbachev, if you seek peace, if you seek prosperity for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f you seek liberalization, come here to this gat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향해 냉전 종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김일성은 급하게 고르바초프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련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을 안심시켰지만 김일성은 그를 믿지 않았다.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배신이라는 그 때문에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처리하라. 김일성이 먼저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따라서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는 총비서 올라온 다음에 그렇게 하고 개혁개방으로 직접 뒤지간 때부터는 신문에다 폭로하지 않지만은 그건 그 일반 모임에서 그저 격분해서 사회주의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귀탄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노태우의 북방정책이 평가받는 시험대회였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는 160개국, 그중에는 한국과 외교 관계가 없던 공산국가 24나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USSR, l'URSS,
북한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련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했다. 소련의 참가는 고르바초프의 대한반도 정책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Having South Korea, which had had no contact with any communist country, be the host of the games, was terrifically important and impressive. And the South Korean people, when the Soviet team marched into the stadium, applauded very loudly and appreciating their presence and their participation. 올림픽에 참가한 소련 선수단에 보내는 한국인들의 응원은 뜨거웠다. 한국인들은 미국과의 농구 경기에서 소련 팀이 승리하자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And the Russians were just amazed at South Korea. I mean, I think the South Koreans were a little surprised at the Russians because the Russians looked at your stores and this sort of thing and they couldn't believe it because they've been listening to all this garbage from North Korea about starving people and all this sort of thing, and they looked at it and say, my God. 89년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모두 47억 달러가 투입됐고 결국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 북한이 경제 형편으로는 80년대 초부터 국제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정일 정권이 마지막 최후 만찬으로 13차 청년학생 축전을 하고 지금 하강선을 긋고 있습니다. 88년 12월 고르바초프는 유엔에서 새로운 약속을 발표했다. 이튿날 세계 신문들은 동유럽 주둔 소련군 감축이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Однако гарантией того, что общий процесс перестройки будет неуклонно идти вперед и набирать силу, является глубок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форма всей системы власти и управлени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는 이제 미속 군사 대결이 종식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는 새로운 비공산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89년 6월 폴란드 공산당은 소련의 승인 아래 바웬사의 자유노조 연대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정권을 내주었다. 연이어 헝가리와 체코, 불가리아 등 동유럽 공산정권이 차례로 무너졌다. Не больше прав, а полная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то вам поручил? Я сам лично. Лично? Лично сам. Вы ведь написали не больше права, полная. Это значит что? Вы из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обрались выходить? Ну так это когда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все равно. Не-не-не, вы собрались выходить, да?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И вы все обдумали? Обдумано. И вы все знаете? Ну, конечно. 1989년 11월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깨졌다. (50년) 가깝게 독일을 분단시켰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통일의 서곡이었다. 사회주의 동독은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서독에 흡수 통일되고 말았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최후는 비참했다. 그는 시민군과의 유혈 충돌 와중에서 헬기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 총살되고 말았다.
이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지중해 몰타에서 만났다. 그들은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선언했다. 고르바초프는 동유럽이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To design the future for Europeans or for any other people, I am convinced that a cooperative U.S.-Soviet relationship can indeed make the future safer and brighter. And there is virtually no problem in the world, and certainly no problem in Europe, that improvement in the U.S.-Soviet relationship will not help to ameliorate.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이후 반세기 넘게 진행되어 온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페어몬트 호텔 23층. 이곳에서 노태우와 고르바초프의 한소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제 섣불리 빨리 수교해도 재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그걸 비유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 사과나 이 과일 같은 거는 잘 익었을 때 먹어야 맛있지, 그러지 않으면 섣불리 빨리 먹으면 시고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께서 나는 참을성 많기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 내가 다 이겼으니까 이제 달다 하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단 사과할 테니까 걱정 말고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순간 양국의 관계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국을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북한의 오랜 노력이 좌절됐음을 의미했다. 한소 수교는 공산주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제 및 군사 지원국이 소멸했음을 의미했다. 그때 이제 소련의 외무장관이 셰브르나제라고 이제 그루지아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가 9월인데 한 5월인가 평양을 갔었대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할 수 없이 수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북한의 당국에다 설명을 하고 양해를 받으려고 갔더니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아주 냉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수교하는데 그리야 반적용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급해진 김일성은 중국의 등소평을 찾아갔다. 김일성은 등소평에게 중국은 남한 정부를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소련과 동유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They asked how long will the red flag fly? That was the question of, is this going to be another country that is going to depart from communism and go toward a more capitalistic route down the road, become a capitalist country rather than a communist country? 등소평은 중국의 공산주의는 건재하다며 김일성을 안심시켰지만 그 말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은 불과 1년 뒤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양국의 교역량은 이미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해상로와 항공로가 개방됐으며 기업가들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었다.
중국식 시장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1992년 등소평은 중국 남부의 경제 특구와 상하이를 순방하며 그가 견지해온 개혁 개방 정책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것은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방식이든 자본주의 방식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which the North Koreans simply didn't react. They did not engage in the same sorts of reforms that the Vietnamese did, the Central Europeans did, the Eastern Europeans did. They all started changing. The North Koreans just sat there. 북한의 위기감은 컸다. 체제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동유럽과는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는 성공할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단결과 사상 무장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북한을 결정적으로 고립시켰다. 이들 나라로부터 사회주의 우호 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던 석유 등 원자재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식량 사정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무조건 돈을 줘야 돈 주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 묵자 교육이 대치 그 묵자 교육이가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그저 즉석에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그저 원료 그대로 캐서 보내고 필요한 묵자를 가져오고 또 임가공 해가지고 보내고서는 그만한 돈을 또 이렇게 묵자를 들여왔는데 자유외화를 내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김일성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나는 가르마르 선생께서 영단을 내리시고 말년기에 조일 양국의 치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겠던 데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일본 대표단을 이끌고 온 인물은 자민당의 마코 실력자 가네마루 신. 김일성은 가네마루 신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최종 순간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북한의 노력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어졌다. 한국이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어 유엔 가입이 확실해지자 북한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유엔 동시 가입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전기를 맞게 됐다. 이 결과 어떻게 되는가? 북한의 하나의 조선론은 설당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선통일 후 남북 교류 협력 하는 주장은 설당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남북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대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이 급진전을 하게 되죠. 남북대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고위급 회담이 5차례나 진행됐고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미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최종 타결되고 서명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1년 12월 역사적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다.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합의서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이제 한반도가 보다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무렵 미국의 정찰 위성은 한반도 북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시설물을 포착하고 있었다. 핵시설이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훈풍이 불기 시작한 바로 그때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에는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다.